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화면에 좀 소개가 됐는데요. 좀 낯익은 분도 계실 것 같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대형 인천 교훈단체 총연합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구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지금 우리 이대영 회장께서는 교육 전문가시잖아요. 사실 교육 전문가시고 특히 초등학교 우리 선생님들 양성하는 그 초등학교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교직을 지금 경인교대에 네. 예 교수님으로 또 계시고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회장님 서희초 교사 극단적 선택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했는데 막을 수 있었죠. 있었습니까? 예, 조금만 우리 네. 국민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네. 그런데 역으로 보면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해서 이러한 비극은 예견된 것이었습니까? 그가 지금 예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2015년 14년부터 이제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가 2011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네. 쭉 퍼졌는데 예. 그것이 2014년에 아동 학대법이 강화되면서 네. 이제 이 부모님들이 아동을 그냥 자기 자녀를 네. 학대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확대됐습니다. 그 네. 확대가 선생님들까지 확대되면서 예. 아동 학대법 학교에서 정상적인 지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했는데 그것이 아동 학대법으로 이렇게 확대돼서 상당히 선생님들이 이때부터 굉장히 고초를 겪었죠. 네. 우리 그 교육계에서는 이대영 회장을 셜록 홈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수사권만 없지 상황을 보고 조사한다 하셨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조사 결과 네. 오늘 제가 미리 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나오시게 조사 좀 해달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말씀에 정리돼 보면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막을 수 있었다. 네. 네. 그리고 예견된 사건이다. 네. 제가 이제 서울교대 교수님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돼서 이제 알아봤더니 네. 상당히 교대 다닐 때도 아주 유능한 학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술과 출신인데 예. 이런저런 어떤 작품을 내서 예. 학교에서도 상을 많이 타는 그러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네.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거기 서울교대 지금 총장님도 굉장히 멘붕 상태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자원이었구만. 네. 그런 재원이 네. 이런 선택을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학생 인권 조례를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니 이거를 왜 이 사태에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학교가 예. 선생님들이 지도를 손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 바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아니 학생 인권을 보호하려는 게 왜 손을 놓게 됩니까?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에는 예. 우리 학생들의 어쨌든 이 인권만 있지 예.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프리덤입니다. 예. 방종에 가까운 그런 학생들을 예. 양산했죠. 예. 사실 리버티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프리덤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면은 책임도 갖다 줘야 되는데 예. 책임은 없었습니다. 이를테면은 네. 학교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못 지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 방종한 그런 생활. 예. 그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 예컨대 예. 우리가 아이들에게 휴식권을 줘야 된다. 예. 휴식할 권리가 있다. 네. 또는 이 소지품을 검사할 예. 권리, 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금지 조항을 없앤다. 예. 이런 등등 또 두발 자유를 막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두발 자유, 두 발을 이렇게 짧게 자르는 그런 규칙을 없앤다. 예. 등등 이런 거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면 아이들의 휴식권을 침범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아동학대법으로 걸리고.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잠자는 아이들 물론 선생님이 분필로다 때리는 그렇죠. 경우도 있었지만 일어나서 그거 좀 서 있다가 잠 깨면 가서 앉아서 해라. 그렇죠. 그것도 못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학생 이동권을 다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가서 세수 좀 해고 와. 예.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금지 약품을 갖고 소지한 것 같은데도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야, 소지품 검사 이런 건 안 되는 거네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어떤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예. 아이들이 담배를 화장실에서 피웁니다. 네네. 가니까 다 상황이 종료됐는데 예. 냄새 나는 아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주머니를 뒤졌어요. 네네네. 뒤져서 이제 뺏었는데 예. 안주머니 뒤졌다고 성추행으로 세상에. 고발당했.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물론 뭐 고발당해서 예. 그 선생님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예. 조사해서 무혐의로 나왔지만 그 경찰에 가서 조사 받을 동안 선생님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참 그런 걸 생각할 때 상당히 이 예. 인권 조례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모든 것이. 담배를 확실히 피는데 그렇죠. 안 폈다고 하니까 예. 이게 이 주머니 안주머니 숨긴 것 같아서 이렇게 딱 닿는 순간 예. 성추행이네요. 그렇죠. 이런.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고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아예 어떤 조치를 못하도록 이 학생인권조례가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네요.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인권조례는 이번 사태 때문에 많이 우리가 단어가 낚시 익어버렸어요. 그런데 네, 네, 네. 인천시 교육청은 학생조례, 인권조례라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거기는 예.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입니다. 또 쓰는 명칭이 다르네요. 거기에 선생님, 예. 학부모, 예. 우리 직원 선생님들까지 다 구성원을 집어 넣어가지고 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큰 차이는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결국은 뭐 학생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회장께서 말씀하시는 학생인권조례는 오로지 학생만을 위한 거라면 그렇죠. 학교 구성원 인권 어떤 증진조례는 교사에 대한 인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긴- 인권은 예. 있는데 한 줄 딱 있습니다. 한 줄?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 그때 만들 때도 이런 거 만들지 말자.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학부모하고 머리 맞대고 예. 교칙을 만들어서 학칙으로 만들어서 학칙을 지키게 하고 그걸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게 학교에서 처벌할 때도 예. 그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처벌하면 되는데 예. 굳이 이걸 만드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청 앞에 예. 계단에 가서도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렇죠. 이 의회에 네. 가서도 일주일간을 우리 그 시민단체하고 함께 네. 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장학관님이 오셔서 설명도 하고 하셨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당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냥 바로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른바 이제 진보 교육감이냐 네. 보수 교육감이냐에 따라서 네. 지금 진보 교육감 쪽에서 이렇게 그 행정을 갖고 있는 쪽은 거의 학생인권 조례, 네. 인천은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 네. 이게 채택이 됐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이 지금 부분 7개 시도가 지금 그 인권 조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진보 교육감님들이 계신 곳은 네. 인권 조례를 안 만들어서도 거의 이 인권 조례에 예. 준해서 네. 학교에서 지금 아마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뭐 저희 때가 잘 된 건 아니고 우리 이제 교련을 배웠던 시대다 보니까 네, 교련을 가리키는 선생님은 을에 이제 방맹이를 들고 다니셨고 그렇죠. 그걸 휘둘르려고 건 아니었지만 그 모습 자체가 무서워서 학생들이 일탈되는 행동을 굉장히 조심했던 그런 거고 선생님을 참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무서워하진 않겠어요. 전혀 안 무섭죠. 전혀. 예. 그 아마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계속 민원 넣는 것도 예. 그 당시 그 학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어떤 그 예.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아직도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아마 내 아이에게 조금 이만큼 하면 이제 그때 생각하고 당신 그렇게 했잖아. 네.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1998년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오면서 두발 자유한가요? 그분 촌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선생님을 부도덕한 선생님들을 모아서 가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갈 곳을 정말로 지금 모든 잘하는 선생님들까지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게끔 만들었던 것이 거기에서 시발이 돼서 2010년 이제 김상권 경기도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이 되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이렇게 의뢰를 하고 그리고 이 시 그 도의회에서 2011년도
통과하고 2010년도에 통과하고 11년도부터 시작이 됐다. 아, 이렇게 그러셨군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네, 우리 셜록 홈즈 이 회장께서 보는 우리 교권의 추락의 시발점은 네. 이해찬 국무총리가 맞습니까? 국무총리였나요?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 당시 교육부 장관. 네. 그래서 네. 이제 선생님들 정년도 3년을 그냥 뚝 자르고. 내버리고 한꺼번에. 예. 촌지에 네. 이 문제가 있다. 네. 이제 학교 촌지 없애자. 뭐 그렇죠. 이런 거. 물론 예. 그게 긍정적으로 지금은 뭐 촌지라고 하는 게 없어졌으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그건 뭐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생님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매도가 돼 버려. 예, 교권이 땅에 떨어진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학생 인권 조례도 한몫했다. 그렇죠. 예.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등장한 것이 그 지난 지방선거 이후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2011년부터 시작. 11년부터. 예. 2009년도에 김상곤 교육감이 예. 아마 보궐선거로 됐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서 2010년도에 그것을 그 의회에다가 예. 의회하고 의회에서 2010년도에 통과시키고 1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이 된 네, 거네요. 경기도에서 예.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 대전 뭐 예. 그래서 인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인천도 보니까 2019년에 네. 이제 그 인천이 거의 제일 마지막. 마지막,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꿨고 학교 예.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 예. 이렇게 했던데 지금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제자들한테 얘기도 들어보시고 선생님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시잖아요. 교원단체 총연합회를 이끌고 계시니까 여기서 보면 진짜 이 정도로 붕괴됐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례 네. 이런 게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유, 지금 선생님들이 예.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요거 대답할 사람 손 들어봐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선생님이 손 안 든 애를 시켰어요. 예. 일부러. 예. 걔 정신 좀 차리라고. 예. 그것도 아동 학대 또는 그 정서 학대죄로 고발됐어요. 또 누구 대답 잘했어요. 예. 아, 너 참 대답 잘했다. 공부 열심히 했다. 예. 요것도 차별했다고 해서 이것도 정서학대죄로 또 그 칭찬 안 받은 애들 학부모로부터 이 고발 당해는. 아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선생보라. 그렇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야 이놈아 조용해. 예. 그래도 그것도 인권모독이네. 그것도 저 정서학대죄. 정세학대. 정서학대죄. 갖다 참 잘 붙이네 정세학대. 네.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법이 확대되면서 그렇게 이제 예.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미성년자에서 성장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학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사회성을 배워야 되잖아요. 예.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계셔야 되고 또 다시 바로잡고 잘못하면 또 바로잡고 해서 예. 이렇게 되면서 사회성을 길러가면서 성인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도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직업인으로서 내가 가르칠 것만 듣든 안 듣든 가르칠 것만 가르치고 나오는 세상에. 그런 상황이 됐고 담배 피우는 애들 저쪽에 있으면 내가 그냥 피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 건 지금 뭐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법으로다 만들어서 우리가 학생 지도법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국회에 계류된 게 지금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 네. 학폭을 학교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학폭 담당 교사거든요. 그건 어쨌든 피해자와 예. 가해자가 있으니까 예. 누구 편 든다고 잘못하면은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화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저희들이 만들 때 선생님이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지 않으면 네. 면책권을 주자. 이 학폭 담당 교사에게는 예. 그런 걸 주자. 또 선생님이 지도하다가 뭐 일부러 어쨌든 아이에게 혼내켰다든지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은 교사에게 이 지도에 대한 것은 예. 면책권을 주자. 이제 그런 법을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다가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앞서서는 이제 거의 문제가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더 커졌고 그 기간만큼 또 이제 우리 교권은 붕괴되고 있는데 혹시 말입니다. 이 교육부 내부였던 문제로 인해서 교권 추락을 좀 더한 그런 요소는 없는지. 예. 교육부에서는 뭐 선생님들을 위해서 네. 아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교육부보다는
제가 볼 땐 교육청에서 그것을 예. 방관한 면이 교육청.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쨌든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못 예. 이 잘못된 그런 대접을 받았다 할 때는 이제 이 민원을 교육청에다 낸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예.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나 그 담당 선생님이 예. 내가 이거 법적으로 묻겠다. 그럼 교육청에서 그걸 막는 됩니다. 아. 사실은 뭡니까 명예훼손죄라든지 뭐 예, 예. 무고죄로다가 사실은 할 수 있죠. 안면을 해야 된단 예,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교육청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힘은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원 넣는 사람 넣고. 예. 교육청은 그러니까 휘말리기 싫어서 그러나요? 왜 그래요? 그렇겠죠. 교육청도 휘말리기 싫겠죠. 그래서 모든 권한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이 갖고 있으니까 예. 지금 모든 권한을 교장이 해야 할 권한을 교육청이 지금 갖고 있어요. 그 전에 교장이 갖고 있었나요? 그럼 그걸 해소해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학칙이라고 하는 것을 네. 학교에서 전부 다 그래서 교장이 마지막 결재나면 다 끝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되고 다 교육청 쪽으로 가고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네요. 근데 지금 그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학생 인권 조례를 놓고도 좀 논란이 있던데요. 이제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일부 수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 폐지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조례에서 만든 조례는 손볼 수 있으면 발아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진보 쪽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거를 거부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모양새가. 네, 진보 교육감님들은 거부하는 거죠. 계속 갖고 가겠다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아니 뭐 예. 갖고 가는 것도 저는 뭐 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지 아이들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주고 선생님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교권 조례도 만들어줘야죠. 예. 교권 조례도 만들어줘야지.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결국 그 손해는 누구냐 하면은 아이들이거든요. 예. 아이들에게서 그 손해가 모든 손해가 간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만한 인권을 보장한 만큼 책임을 질 수 그렇죠. 있도록 해야 된다.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프리덤이 아닌 리버티를 우리가 줘야 된다. 예. 자유를 주되 예, 책임을 줘야 책임도 네. 줘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책임을 줘야 되는 책임이 부여되는 쪽으로 조례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바람직하다. 수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고 예. 뭐 저는 저 개인의 의사는 그런 학교 인권 조례는 난 없는 것이 더 좋다. 그거 없애고 학교 구성원들끼리 머리 맞대고 만들어서 학칙을 만들어서 학칙으로 각 학교별로 그 문화가 다 틀리듯이 예. 학칙도 다 그 학교별로 다 저는 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 우리가 아기들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네, 네. 자기 자식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네들이 교육을 받고 또 그 중에서 또 선생님이 나오시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교원들이 옛날 같지 않고 강하지를 못한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교원 전문교육 기관이 이제 우리 인천에도 경인교대가 있는데 이런 그 전문교육 기관에서 어떤 교육 방식도 변경이 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변화가 이제 사실은 네. 이 대학에서 이 강의 평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강의 평가 때문에 교수님들이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혼내질 않아요. 그 혼내는 교수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예. 저는 늘 강의 평가가 4.0에서 예. 3.8에서 4.0 그 사이만 왔다 갔다 합니다. 혼내신 혼장님이라.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잘못하면 F 학점도 주고 저는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교대까지 올라오면서 그 아이들은 사실은 칭찬만 받아온 아이들이에요. 예.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예. 다 부모님한테도 칭찬받고 선생님한테도 칭찬만 받던 아이들인데 예. 잘못했다라고 하는 질책을 받다 보니까 또 거기에 경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없어서 사실은 좀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선생님을 못 살게 굴어서 뭐 오죽하면 네가 선생 자격이나 있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뒷얘기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정말로 못 참고 아마 이렇게 하셨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죠. 네. 우리 지금
이 모든 아이들이 다 금쪽이에요. 예, 다 예. 금쪽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조금만 뭐 손해 보는 일이 있으면은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항의하고 하는 일 때문에 예. 사실은 오늘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대. 이 외에도 뭐 시흥에서도 얼마 전에 또이 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뭐 등등 많이 예. 계십니다.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지금 꽤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에서 공개되지 않은 이런 교권 추락의 사례는 얼마든지 많고 더 심한데 또 지금 이런 그 진보 쪽에서는 우려도 하더라고요. 이 대부모 학부모를 악마로 만들고 있다 보수 쪽에서 네. 그렇진 않습니까? 실제 그렇진 않죠. 예.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네. 대개는 안 그래요. 다 선생님들 존중하고. 어. 근데 일부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목소리 그 지금 우리 사회를 이거 뭐 이렇게 양분하는 것도 목소리 예. 큰 사람들 몇 명이지 대부분의 관민들은 다 관심 없잖아요. 네. 뭐 진보고 이 보수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목소리만 언론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은 늘 항의하고 또 그냥 참는 사람은 늘 참고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 만약에 30명이 있으면은 예. 대개 그 중에서 서너 명이 이게 이 어려운 거지 나머지 아이들 25~26명은 다 정말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좋은 아이들이고 다 좋은 학부모님들이거든요. 몇 분에 의해서 이게 지금 흙탕물이 나왔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보니까 하여튼 개정안도 만들어야 되겠군 하겠지만 자, 우리 인천교육계 셜록 홈즈 이대영 회장께서 이번 서희초 교사 사건을 놓고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진단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나름 조사를 해온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권 추락의 대책 좀 내놓으신다면요. 네.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교권 추락의 대책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학부모님들이 예. 좀 참아주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믿고 참아주셔야 된다는 모든 선생님들은 네. 다시는 모든 아이들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모든 선생님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예. 뭐 30명 학생이 있으면 모든 학생들 똑같이 됩니다. 제가 그럽니다. 여기에 내 딸이 있어도 너희들하고 똑같다. 잘못하면 F학점 줄 거고 잘못하면 혼내킬 거고 똑같이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라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조금 선생님이 내 아이에게 조금 섭섭하게 했어도 참다 보면은 또 그것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조금 섭섭하다고 바로 가서 선생님한테 질책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은 정말로 위축돼서 아이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왜 선생님들이 이게 말 잘못하면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예. 이 성폭행으로다가 또는 성추행으로 그렇게 세상에 그게 성추행 얘기가 나오고 저도 예. 한때는 예. 그래서 너무 애들한테 막말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그래요? 들었던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기가 싫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 이게 벗어났는데 어쨌든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위축시키면 결국 그 손해는 누구냐면 아이들에게 전부 다 나갑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 시간을 주시는 선생님들은 자기가 오늘 수업에서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또 오늘 수업은 잘 됐고 오늘 수업은 잘못됐고 그걸 다 본인들이 반성을 하시거든요. 그 반성을 참아주시면은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들이 좀 위축이 되고 이게 자꾸 고민스러우면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고 그렇죠. 또 교단을 그 유능한 인재 지금 교대 가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든데 그만큼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가는 교대의 인재들이 또 안 모일 수도 있고 그렇죠. 피하고요. 자,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될 거란 말이죠. 이제 그거를 없애는 길은 1차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시민께 드릴 말씀도 있나요? 우리 시민들께서도 네. 선생님들이 조금 잘못했을 때 그냥 뭐 와 하고 일어날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라고 다 잘해놔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정에서 가장이 무너지면은
그 가정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학교의 선생님이 무너지면 학교가 전부 다 무너집니다. 교실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선생님이 자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네. 그런 교권을 만들어 주면은 결국은 그 혜택은 전부 아이들에게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교육비 줄일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사랑을 주면은 사교육비 내가 볼 때는 3분의 2는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안 움직여요. 예. 아이들이 내 수업을 알아듣든 말든 그건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내 수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도할 수 있는 예. 여백이 요만큼도 없으니까 예. 아이들은. 세상에. 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이 회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교육비 줄이는 방법이 하나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예, 당당하게 우리 학생들 앞에 서서 네. 가리키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 그럼요. 그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에 그 학생 인권 조례의 대응이라고 하긴 뭐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확립으로 해서 법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법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 법이 우리 학생들이 예. 만약에 선생님을 폭행했을 때 또는 네. 선생님에게 그 폭력적인 언어를 했을 때는 네. 학생 그 기록부에 그 예. 생기부에 예.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선생님들에게 면책권을 주자. 면책권. 지도 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예. 그게 어쨌든 일부러 음.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면책권을 주자. 요즘은 선생님들에게 아무리 지도 열심히 해라 해도 때리는 선생님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러겠죠. 반드시. 예. 그러니까 혼내킬 수는 있어도 때릴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최소한 잘못했을 때 또 뭐 예컨대 이렇게 사랑의 의자라고 해서 네. 그 의자에 가서 좀 반성 좀 해. 예. 그런 어떤 좀 지도할 수 있는 여백 또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반성문 좀 한번 써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것조차도 지금 못하게 지금 나와놨으니까 예. 선생님들이 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가 지식만 배우는 곳은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네. 사회성을 같이 배워가면서 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학교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네. 이렇게 발맞춰 갈 때 음. 바로 훌륭한 그런 사회인으로 또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대요. 지금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은 학생을 지금 반목하는 거예요. 반목. 네. 아니 조금만 이렇게 가면 성추행, 성희롱, 네. 뭐 인권 모독에 아동 이러니 누가 옆에 가서 서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학부모님들도 관심 갖고 선생님들한테 좀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도 필요할 것 네. 같고요. 관련 법도 빨리 좀 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모든 말씀이 그동안 제가 사실 지난주에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조사를 잘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 네. 지금 이대영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좀 이루어진다면 정말 지금 일어났던 얘기는 우리 서희초 교사 이분의 그 어떤 희생으로 우리 교육계가 싹 바뀌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바뀌지 않으면 이게 또 이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한테 저한테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래요? 교수님 이거 정말로 함께 좀 싸워주십시오. 함께 이게 예. 바로 잡아주십시오. 예. 그런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또 제가 이제 교총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네. 그래서 함께 하여튼 고쳐가보자. 이제 제가 그렇게 용기를 주거든요. 예. 언젠간 바뀔 수 있으니까 음. 너희들도 하여튼 용기 가지고 열심히 학교에서 학교 생활 잘해라. 이제 그렇게 제가 문자를 보내줍니다. 네. 우리 시민들께서도 우리 선생님들을 믿어주시고 정말로 유능한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은 정말로 네. 유능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우리 자녀들 충분히 마음 놓고 맡기셔도 되겠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대영 회장을 한 번 더 모실 계획이 언제 모실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염원하는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단초가 잡히면 네. 뭐 대통령도 지금 빨리 좀 지방자치 조례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상당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서도 바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학부모들도 대부분 학부모들이 좀 동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여지는 날 한번 또 모시고 네. 또 저희가 또 과제 또 드릴 거예요. 네. 또 조사 또 다 해오셔서 네. 한번 같이 발표를 네. 그때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리에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7월 마지막 날 뉴스 리포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